저출생으로 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면서 5년 뒤에는 대학 신입생이 지금보다 12만 명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대입 정원보다 대입 가능 자원 수가 적게 됩니다. 지방대학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고 일부 대학은 생존을 고민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지방대가 직면한 현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생존법이 필요할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고용 대학교육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철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영철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권윤수 기자가 정리한 대입 정원 변화에 따른 정부 대책 내용을 먼저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학령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면서 지방 대학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5년 뒤인 2024년에는 전국의 수험생이 대입 정원보다 12만 명 이상 부족할 전망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도 대입 학령 인구가 2019학년도 5만 8,918명에서 2021학년도 4만 5,831명으로 2년 만에 20%인 13,000여 명이 줄게 됩니다. 특히 지방대를 중심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계에서는 서울에서 먼 지역부터 생사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저 남쪽 지역의 대학들은 정원이 절반 이상도 채우지 못해서 입학 자원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미 2012년부터 12곳의 사립대가 폐교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 미래대와 대구 외대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3년마다 대학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과 폐교를 유도해왔지만 최근 방침을 바꿨습니다. 부실 운영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던 방식을 그만두고 이제는 각 대학들이 알아서 정원 감축을 하라고 한 겁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가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이 정책적인 정원 감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 등의 이런 혁신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정부의 이런 대책을 두고 입시 수요가 높은 수도권 대학들은 살아남겠지만 지방대와 전문대의 위기가 커져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지역 대학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인구 절벽 시대 학령 인구 감소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공부를 하러 대학에 들어와야 되는 자원 자체의 감소, 즉 다시 말하면 입학 자원이 감소한 게 가장 큰 문제, 1차적인 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고영 소장님, 먼저 지금 이 학령 인구 감소가 빚어지고 있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짚어주시죠. 마침 엊그저께 어떤 일간지에서 인구 통계가 나왔는데 네. 아주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건 교육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고 네. 우리나라 경제, 더 나가서는 좀 심하게 하면 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가 될 정도인데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0년에 출생한 사람이 65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에 50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7년에는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앞으로 아직 한 달이 남았기는 하지만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력 인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동 인구도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존립 자체까지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구 정책과 경제 정책, 교육 정책이 모두 다 뭉쳐져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주 장기적이면서도 과감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50대, 60대는 당시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고요. 네. 올해는 29만 명 정도라고 예상되니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3분의 1토막보다 더 작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뭐 당연한 사실이고요. 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원인은 분명하다고 두 분 다 동의하신 거죠. 인구 절벽 시대에 학령 인구 감소가 대학 위기의 1번 원인이다. 이거는 이제 진행되는 것은 박 소장님 방금 말씀 주셨듯이 더 심각하면 심각해지지 자연적으로 이 위기의 원인이 해소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지역 대학의 생존율, 특히나 그다음에 지역 대학 중에서도 어떤 대학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들은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아까도 나왔지만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조금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대학교 중에서는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규모로 봤을 때 3,000명 이상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보다는 1,000명이 안 되는 아주 소규모도 아니고 중간에 속하는 1,000명에서 한 2,500명 사이 입학 정원이 그런데 대학 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라는 그런 지금까지 지나온 걸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예방하고 해결책을 찾을까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또 생각을 해오셨을 테니까요. 그냥 짧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전체 지역 대학의 생존율이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뭐 앞으로 3, 4년 안에 12만 명이 줄어들 거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얘기는 입학 정원이 2,000명인 대학으로 얘기하면 60개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고 네. 3,000명인 걸로 하면은 40개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근데 지금 대학이 400개쯤 된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큰 대학으로 치면은 10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조그만 걸로 얘기하면 한 15% 정도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네. 조금 더 숫자를 근거를 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3, 4년 내에 입학 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12만 명 밑돌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 입학 정원은 50만 명 정도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50만 명이고 10만 명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학의 20%는 문을 닫아야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박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대학의 서열화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 그리고 국립대학교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지방대학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방대학에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40% 정도는 문을 닫게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남쪽 지역에서는 반은 문을 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먼 미래가 아니고 아주 짧은 미래,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이 시기 안에 분명히 이와 같이 대학의 반은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가 처해진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이 인적 자원 감소 그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역 같은 경우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의 인서울 선호 현상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지역 인재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 근처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유출이 아주 심해진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 지적은 타당한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인서울을 그렇게 그 학생들이 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입학할 때는 뭐 당연한 거지만 입학을 지방대학으로 했더라도 재학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인서울 현상이 강하나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그러면 왜 인서울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교육 여건으로 따지면 지방대학하고 그렇게 뭐 좋다거나 할 수도 없어요. 교수 충원율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지방대학들이 1% 정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전체 대학의 한 뭐 20%도 안 되면서 국고 지원을 거의 50% 가져간다. 네.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기업 기부금 받는 거에 55%를 가져간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 수입으로다가도 49%를 가져간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왜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거가 보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를 덧붙이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력 사람들 간의 관계, 동문들 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데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동문 자본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받지만 이게 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브랜드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한 매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를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 서울 경인 지역 집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동시에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린다고 보는 네. 거죠. 그 예. 점은 뒤에 또 다뤄보겠습니다만 예.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기본적인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학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네. 총체적인 문제, 그 결정판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합니다.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옮겨가면 지역은 젊은이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젊은이가 없으면 새로운 출생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결국은 서울로 이사를 해서 학교를 다니고 지방으로 거미한양을 해서 지역에 다시 되돌아오면 되는데 서울은 마치 스폰지처럼 사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지역은 결국은 노인들만 남는 네. 그야말로 껍질만 남는 그런 사회가 된다. 이것이 우리 지역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이 문제를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대학의 많은 구성원들을 만나보신 그 영철 회장님께서는 지역 대학들이 느끼는 실제적인 위기감을 어느 정도로 듣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래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북대학교 교수입니다. 사람들은 경북대학교가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경북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조차도 학령 인구 감소가 당분간은 경북대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질적 자원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 여건이나 연구 여건과는 무관하게 서울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교조차도 앞으로는 과연 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경북대학교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금 3, 4년 내에 문을 닫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되니 교육과 연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매진해야 되고 그리고 3년 후에 우리 일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 네. 학생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 소장님께서도 여러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수치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보면 국공립대는 그래도 어렵지 않은 셈이죠. 사립대학에 네, 비하면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립대학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한 가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적립금입니다. 네. 사립대학은 2월 적립금이라는 것을 쌓아둘 수가 있어요. 네, 연구비를 위해서, 건축비를 위해서 네.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3년 대비 2018년하고 그 5년 사이에 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적립금이 1,422억 원이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 사립대학은 거꾸로 6,300억이 줄었어요. 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요. 네. 또 하나 얘기하면 2018년 누적 적립금이 1,000억이 넘는 대학이 서울에는 8곳이 있지만 지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재정적인 수치 하나만 보더라도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이 얼마나 어려운가 네.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적립금이 낮아지게 된 현상의 배경에는 강제 구조 조정을 하던 시기에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교육부의 지원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협이죠. 우리가 하는 대로 축소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어떤 교육부의 그 위협에 충실히 따라서 정원을 줄여서 주된 재원의 하나인 등록금 수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은 하나도 교육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실은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교육부에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정원을 유지하도록 해줌으로써 구조적으로 더 힘든 지역 대학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종의 나몰라라 그 이후에 어떤 보상을 해준 적도 없고 징계를 한 적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 지금 말씀하신 현상, 그쪽은 적립금이 남아있고 이쪽은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이 교수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지역대학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역대학은 빨리 정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특히나 잘 나가는 유수의 대학들은 교육부가 오히려 꼼짝도 못하고 국고지원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국고보조금을 50%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50%를 가져갔으니까 다른 지역이 나머지 지역에서 50%를 가지고 나눴잖아요. 지역 대학의 문제는 지역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소멸, 더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경쟁력의 치명적인 위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하고 여전히 정부의 인식 자체가 수도권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 먼저 말씀 한번 더 듣고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학령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2020년에 대학에 들어올 학생은 이미 19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네. 19년 전에 2020년에 대학에 들어갈 재원이 얼마인지는 숫자로 나와 있었어요.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도. 그래서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채찍을 들면서 정원 감축을 유도해 보려고 했죠.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대학은 버텨겠고 그리고 제일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지방 대학은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등록금이 10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세상에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 성장도 되고 다 잘 살아지는데 우리 집안만 10년째 수입이 한 푼도 안 늘면 안 망하는 것이 다행이죠. 그래서 지방 공립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교도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조차도 지금 대학 재정이 엉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격탄은 결국은 학생 수까지 감소되는 지역 대학이 맞았던 거죠. 이 토론회 모두에 우리 유은혜 장관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렵게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을 하면 교육부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아서 줄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교육부의 정책보다 학령 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게 되어 있으니 이제 대학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패했다는 걸 자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책 실패를 한 교육부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될 텐데 하는 거는 이제 아무런 죄도 없이 교육부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지역대학부터 먼저 주고십시오라고 하는 대책만 내놓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교육부와 또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대학의 문제는 대학교가 몇 개가 쓰러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결국은 인적 자원 때문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한 나라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투자는 이미 OECD 평균을 훌쩍 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학의 미래,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대학에 대한 투자, 고등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영철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은 교육부가 손을 든 것이다. 알아서 해라. 더 이상은 우리가 정책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아주 무책임하게 교육부가 이 알아서 하라는 게 굉장히 자율성을 주는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못하게 하더니 교육 정책 실패하고 네,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예,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포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건 포기라고, 방관도 아니에요. 이건 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교육부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기 아니고 뭡니까? 네. 굉장히 무책임하고 상당한 그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지역 대학이 쓰러지지 않게 억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가 되고 그 자원들이 남아있는 대학으로 몰리면 오히려 더 구조조정이 되고 건강해진 대학으로 체제로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 지적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성,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지적을 한번 해주실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그리고 한 국가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뭐 유초, 중고, 대학교까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를 봅시다. 내년에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77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 원뿐이 안 돼요. 네. 이렇다는 얘기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좀 심한 표현을 하면 뭐 기재부나 이런 데 사람들은 고등교육 그거 사양 산업인데 거기다가 왜 돈을 갖다 붓냐? 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고등교육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식도 바꿔야 되고 정책도 새롭게 꾸며야 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의 면에서도 고민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선도하고 기획해야 되는 교육부가 손을 들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퍼져버리니까 참 더 할 말이 없는데요. 이영철 회장님께서도 생각하실 때 지역에 쉽게 말하면 없어질 대학이라고 누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없어져 정리될 대학은 정리가 돼야지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이 구축될 거라고 교육부도 그렇게 내심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이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교육부가 직접 개입해서 일주기 대학 구조조정
2주기 구조조정을 할 때의 명분이 이 대학의 자율에 맡기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부터 먼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개입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의 규모들을 좀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1주기 구조조정과 2주기 대학 진단 평가를 한 결과는 결국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습니다. 지역 대학의 몰락은 그대로 방치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도 하지 못했거든요. 네. 결국은 대학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대학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간의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가가 관주도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결국은 대학과 함께 손을 잡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내가 앞에서 나아갈 테니 대학은 따라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정책 실패를 한 이후에는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지역 대학에 과감하게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빠르게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정 투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4,340만 원입니다. 대구에서 제일 교육 여건과 연구 여건이 좋다는 경북대학교는 1년에 교육비가 1,6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결국은 경북대학교에 비해서 3.5배나 높은 교육비를 쓰고 있는 서울대학의 경쟁력을 경북대학교가 따라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서울의 명문대학교들을 한 5개 정도 꼽아서 그 5개 학교의 1인당 그 교육비를 보면 한 2,400만 원이 돼요. 그럼 경북대학교 1.5배가 넘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명쾌합니다. 국가는 어떤 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것인가, 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가 지역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그와 함께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일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20대 80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므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공공성도 생각을 하고 네. 그런다면은 최소한 국립대 사립의 비율을 현재 20대 80에서 40대 60으로 가려는 방향성을 잡으면서 네. 재정 지원의 폭을 늘려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국회에서는 지금 사립대학의 경우에 일부 재산을 설립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네. 학교를 폐교하게 하는 방안까지도 만들어보고 뭐 머리를 쓰고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국공립과 사립대의 학교를 세운다기보다는 정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린 대로 40대 60의 방향을 잡고 재정 지원을 늘려나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7조 원의 교육 예산 중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10조뿐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고 못 알아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지역대학이 니네가 뭘 해왔길래 이런 상황에까지 봉착하게 됐는지 스스로 돌아봐라.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먼저 지역대학들이 그러니까 학령 인구 감소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치명적인 잘못을 했길래 이런 위기가 가속화됐느냐를 먼저 짚어주시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대학들이 그간의 한 일 중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교육부도 마찬가지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 네.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다. 네. 그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학생 숫자가 있으니까 정원 늘리자. 네. 그리고 시설도 늘리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입학 자원이 줄어드니까 누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대하게 지어진 사립대학들은 진짜 그 옛날 공룡처럼 돼서 죽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정도로가 됐는데 그런 그 유연하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찬가지로 교육부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부나 개별 사립대학의 문제나 다 똑같이 장기적인 안목을 지금이라도 좀 세우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방향성을 잡아 나가면은 조금이라도 그 뭐라 그럴까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나 절망감 같은 것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거기다가 조금 그 아픈 대목을 짚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부실대학, 소위 말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대학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학 비리입니다. 우리나라의 8대2 구조에서 사립대학교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립대학교의 소위 말해서 설립주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재산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결국은 부실대학을 이렇게 부실화시키도록 했는 것이 여기에도 또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대학에 비리가 생기면 과감하게 처단하고요. 대학을 정리하면 되는데 교육부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이 300개가 넘는데 자신들이 1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대학은 1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30년에 한 번 감사를 받을까 말까 합니다. 대학의 운영은 학생들의 등록금과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리가 있게 되면 과감하게 처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학들의 부실이 더 심화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돌아다보면 쉽게 말해서 대구와 경산에 보면 4년제 대학, 종합대학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4년제 대학이 경북대학,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 5개 학교가 됩니다. 이 5개 학교가 교육 이름이 거의 동일해요. 네. 이렇게 특성화가 되어 있고 역할 분담이 안 돼 있으니 학생들이 배출되더라도요. 결국은 동일한 그 스펙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 과정을 가진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자신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사립대학의 비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 과감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종합감사를 받은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는 설립 이후 여태까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립에 대해서 뭐 관리를 안 해왔다는 얘기죠. 방치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척결하면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나가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아까 서울대를 비교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의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재정 지원을 해 나가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네, 교육 부분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 예선전, 뭐 8강, 4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결승전은 고등교육, 다시 말해서 대학 교육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대학 입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어떠한 인재를 길러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야만이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대학의 재정 투입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고등교육 예산이 10조라고 합니다만 거기에서 4조 원이
국가 자금으로 빠져나가면 고등교육은 6조 예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재정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아주 안정적인 대학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삼아서 국립대학교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 있는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교들도 육성해서 대학의 서열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대학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학교의 위기가 아니고 오늘 토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곧바로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의 위기는 넓게는 우리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차근차근 진행되는 단계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특히나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하는 이런 정책 방향은 오늘 토론에서도 봤듯이 정말 지양해야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대학의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